및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ISP라는 분야에서 뉴럴넷이 어떻게 사용되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ISP라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이 ISP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P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DSLR 카메라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함수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이게 저희가 보기 좋은 RGB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저번 주에 성모님이 공유해 주신 슬라이드인데, 저랑 뭔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저번 세미나 내용 복습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이제 컴프레셔를 수행할 때 로스리스라고 하면은 이런 리던던시를 없애는 방법으로 컴프레셔를 수행을 하고, 인포메이션과 리던던시 둘 다 날리는 컴프레셔를 수행한다면 이제 로시 컴프레션이라고 저번 주에 성모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컴프레션 방법과 같이 ISP도 첫 번째로는 이제 컴프레스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이 픽셀당 이 카메라나 이런 과정에서는 픽셀당 8비트 이상의 값을 이제 할당을 하게 되는데, 이 8비트 이상의 값을 이 픽셀당 8비트로 바꿔주는, 그래서 이제 정보량을 줄이는 루시안 컴프레션을 이제 첫 번째로 수행하는 과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컴프레션을 수행할 때 이제 휴먼 비주얼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RGB에서 이제 컴프레션을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휴와 세츄레이션으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의 비주얼 시스템에 이제 좀 가까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컴프레션을 수행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비주얼적인 시스템에 관여를 하는 ISP 기능은 이렇게 이제 카메라에서 이제 값이 있으면 이 값을 이제 사람이 보기 좋게 이 값을 이제 약간 수정해주는, 사람의 이제 비주얼 시스템에 맞게 이제 이미지를 수정해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이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으로는 이 카메라에 이제 뭐가 있는지, 어떤 구조가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에는 기초적으로 이제 이런 베이어 패턴이라는 일종의 이제 어레이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어레이는 이제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이제 빛의 삼원세의 원리를 통해서 작동이 되게 되는데, 이런 어레이에 이제 백색광의 빛이 비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RGB 이 세 파장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베이어 패턴의 이제 각 세그먼트들은 이제 각자 담당하고 있는 파장의 빛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레드의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삼원색 중에 이제 레드의 색깔만 통과해서 이 레드 부분의 값만 얼마나 밝은지 입력이 되게 되고, 그린 부분에는 이제 초록색 부분만 통과해서 이 어느 정도 빛이 세기가 있는지, 그리고 똑같이 이제 블루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푸른 빛이 세기가 있는지 이렇게 측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베이어 패턴에 이제 그냥 붉은 빛을 쏘았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베이어 패턴의 결값은 이제 1, 1, 1, 1 이렇게 이제 레드 세그먼트에 있는 부분만 이제 1로 기록이 되고 나머지는 0으로 기록이 되고, 만약에 그냥 초록빛을 쏘았다 하면은 이런 이제 그린 세그먼트들에서만 이제 1로 기록이 되고, 그냥 이제 백색광을 쐈다 하면은 전체 세그먼트에서 1로 기록이 되는 걸 1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어 패턴을 통한 이제 빛의 색이 정보를 이제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내면은, 당연하지만 뭐 이게 뭐 어떤 장면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장면들을 이제 나머지 ISP가 담당을 해서 저희가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RGB 이미지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ISP 과정은 이제 디모자이킹이라는 과정입니다. 이 베이어 패턴을 통해서 이제 통과된 이제 빛 세기 정보는 이렇게 이제 그 가로, 세로의 두 차원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어, 찾을 수 있는 이제 RGB 3 채널로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디모자이킹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베이어 패턴에서 이렇게 이제 RGB 컴포넌트마다 해당된 위치에 이제 세기가 기록이 되게 되는데, 이 만약에 이제 레드 컴포넌트를 예시로 들어보면 이 이제 흰색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값이 없는 부분일 텐데, 이런 값이 없는 부분들을 이 레드 컴포넌트들의 인터폴레이션을 취해서 이제 전체 영역에 이제 레드 컴포넌트에 이제 세기들을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이 이 그린 그리고 블루에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적용된 이제 세 개의 채널을 이제 하나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성된 이미지를 디모자이크드 된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좀 이제 보기 편해지지 않았나요? 똑같나요? 이게 아직까지는 사람한테 이제 친숙하지 않은 이미지라 가지고 조금만 더 ISP 과정을 거치면 점점 더 이제 보기 편해지게 느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제 디모자이크드 된 이미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ISP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ISP 과정이 많아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화이트 밸런싱, 이 RGB3 컴포넌트의 이제 약간 밸런스를 이제 다시 재조정해서 이제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 된 이미지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 그러면 다음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다음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마 코렉션이라고 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이 감마원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 이미지의 밝기들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이제 밝기에 따라 이제 바뀌는 정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마 코렉션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이제 감마 코렉트드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좀 다르지 않나요? 어, 이 외에도 이제 뭐 많은 다른 ISP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어, 이런 ISP 과정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역할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종류들이 있는지 이렇게 제시가 되지만, 이것도 사실상 이제 모든 ISP 과정을 설명을 한 건 아니라서 이제 대충 이 정도가 최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로 이제 사람이 이제 뭔지 모르는 그런 베이어 패턴의 로우 이미지를 이렇게 사람이 이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바꾸는 과정이 ISP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ISP가 그러면 이제 뉴럴넷에 그러니까 뉴럴넷이 ISP에 어떻게 적용을 되냐 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부분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한 장은 아이폰, 한 장은 이제 갤럭시로 찍은 사진인데, 혹시 뭐가 아이폰이고 뭐가 갤럭시인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이제 요즘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요? 이제 아이폰 화질이 좋아서 아이폰 산다, 갤럭시는 조금 이상하다. 뭐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별로 차이가 없긴 한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이제 왼쪽이 이제 아이폰이고 오른쪽이 갤럭시입니다. 이런 이제 같은 배경을 찍어도 이제 카메라 제조사마다 이렇게 이제 생성된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ISP 구조는 카메라 제조사마다 다르고, 이런 ISP 구조는 이제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넷을 사용해서 이 ISP를 근사를 하게 됩니다. 이 구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9년도에 뉴럴넷에 대해서 수학적인 이런 정리를 한 논문에서 가져온 구절인데, 일반적인 멀티레이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특정 이제 함수를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정확도를 가지고 분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기반을 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뉴럴넷을 이용해서 이미 ISP를 근사, 이런 이제 그 아이폰으로 찍은 이미지들하고 이 갤럭시로 찍은 이미지들이 있다면, 뉴럴넷을 이용해서 이 갤럭시와 아이폰의 ISP를 이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ISP 근사의 대표적인 논문은 이제 CBPR 24년도에 이제 파라미터 ISP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베이어 패턴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이제 로우 이미지라고 하는데, 로우 이미지는 이 픽셀의 이제 그 밝기 값뿐만이 아니고 이제 각종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는 이제 크게 이제 카노니컬 그리고 옵티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파라미터로 나눌 수 있는데, 카운터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어 패턴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와 컬러 커렉션이라는 ISP 과정에서 쓰이는 매트릭스가 어떤 매트릭스인지를 이제 대표하는 이제 파라미터고, 이 옵티컬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뭐 포컬 랭스, F 넘버, ISO 같은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포컬 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메라의 이제 그뭐 초점 거리, 그리고 ISO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가 이제 셔터가 닫히기까지 시간을 의미해서 이 ISO가 만약에 작다 이러면은 상당히 어두운 이미지가 되고, 만약 좀 크다고 하면은 좀 밝은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테니 이 파라미터의 종류에 대한 설명은 이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이미지에서 메타데이터로 존재하는 이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이 여기 보이시는 이제 카노넷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우 이미지를 단순한 ISP를 거쳐서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고, 이 결과를 이 옵티컬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약간 이제 그 더 정보를 더 정보를 많이 이제 담당을 해서 이 로컬 넷과 글로벌 넷이라고 하는 유넷 구조 기반의 ISP를 통과를 해서 이 로우 이미지에서 sRGB로 이 임의의 이제 근사된 ISP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의 이제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카메라 제조사에서 이제 어떤 ISP로 찍은 사진이라고 했을 때, 파라미터 ISP는 이제 보기에도 상당히 약간 똑같은 이미지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맵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이제 그 기법들에서는 이렇게 좀 에러가 많이 이제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파라미터 ISP는 이제 좀 에러가 좀 작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그 방법들과 다르게 이렇게 다섯 가지 카메라에 대해서 PSN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재현을 잘 할 수 있다. 적절하게 ISP를 근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네, 이렇게 이제 뭐 이것보다 뭐 이제 보기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이제 뭐 ISP가 아니고 사실상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모습을 제가 찾아서, 이런 이제 그 뉴럴넷을 통한 이제 ISP 같은 경우에는 이 ISP가 어떤 건지 사실상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그 가까운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만 이제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모든 카메라에는 다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결과적인 이점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결과적인 이점이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다만 이런 이제 ISP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뭐 제가 뭐 이런 일부분만 있을 텐데, 이런 이제 뭐 감마 커렉션이나 디노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공개된 이런 약간 알고리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카메라 제조사 내부에서 이제 밝혀주지 않고 그냥 대부분은 이제 어떤 ISP를 설명을 하지 않 어떤 ISP 함수를 썼는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뉴럴넷을 통해서 ISP를 이제 근사를 하는 것이 이제 약간 그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논문이 나오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프로세싱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P가 이제 뭐 함수로 구현이 돼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이런 뉴럴넷을 통한 ISP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제가 그뭐 구현이 됐다는 그런 방식 그런 건 제가 이제 소개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속도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제 그 지금 뭐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ISP가 인터넷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에서도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요즘 이제 그 갤럭시 24 같은 경우에는 좀 AI를 통한 보정 이런 게 이제 그 추가가 되고 있는데, 네, 슬프네요. 네. 질문 사항 없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제 ISO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ISO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의 베이어 패턴이 이제 환경에 얼마 정도 노출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ISO 8000이다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ISO를 이제 40만 가까이 늘렸다 이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뭐가 어디에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인데, ISO를 그러면 무조건 늘리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ISO를 늘리면 이미지 밝기가 증가해서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이제 노이즈가 증가하는 이런 이제 트레이드오프를 겪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이렇게 ISO가 낮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노이즈는 거의 없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로우 이미지에는 그래도 이제 RGB보다는 정보가 많으니까 이런 많은 정보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ISO를 이렇게 광학적으로 높이지 말고 낮은 상태에서도 이제 뉴럴넷을 이용해서 노이즈가 작게 그리고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자 라는 이제 일루미네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는 이런 ISP를 뉴럴넷을 통해서 구성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적용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점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CEPR 18년도에 이제 Running to in the Dark라는 이제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데이터를 하나 이용합니다. 블랙 레벨이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 베이어 패턴에 그럼 0이 찍히는 부분이 그냥 검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메타데이터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좀 더 시각적으로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게 따로 이제 0이 아닌 다른 어떤 값을 이 값이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그냥 검은색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이런 블랙 레벨이라는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하고 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디모자이킹된 이미지에서 블랙 라벨을 이제 제하고 이 제한 결과를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제 구성된 이 ISP에 통과시켜서 이렇게 12채널로 일단은 뽑아내서 이 12채널을 3채널로 바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로우 이미지를 RGB 이미지로 바꾸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12채널에서 3채널로 바꾸는 이제 이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ISP 때문에 이런 거를 뭐 소개했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음 약간 이 하드웨어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 12채널을 뽑고 이게 이 채널이 그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똑같은 크기를 맞추면서 채널 수를 늘리는 이런 방식이 당시 하드웨어적인 뭔가 한계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뉴럴넷이 ISP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휴먼 비전 시스템이 아닌 머신 비전 시스템을 위한 ISP입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터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디텍터들은 뭐 MS 코코나 이미지넷 그리고 이제 파스칼 VOC 같은 이런 RGB 이미지로 이제 대표되는 이미지들로 이제 학습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만약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RGB 이미지보다 로우 이미지가 정보량이 더 많은데, 그러면 디텍터도 로우 이미지로 직접 트레이닝을 하면 더 이제 잘 디텍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RGB 이미지로 트레이닝 시보다 디텍팅 성능이 낮습니다.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 얘기가 된 게 없긴 하지만, 그런 이제 디텍터 구조 같은 자체가 일단은 이제 뭐 CNN 구조일 거고, 이 CNN이라는 게 휴먼 비전 시스템을 타겟으로 이제 약간 재구성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로우 이미지도 이런 이제 CNN 구조에 좀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우 이미지를 그러면은 휴먼 비전 시스템이 아닌 머신 비주얼 시스템을 위한 이제 ISP를 통과를 하면, 그럼 이 머신들이 더 이제 이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방식의 이제 접근 방식으로 이제 ISP를 머신 비전 시스템에 이제 좀 특화되게 만든 이런 ISP를 뉴럴넷을 통해서 구성을 한다. 이제 마지막 이제 뉴럴넷이 ISP에 사용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논문은 이제 CPL 23년도에 이제 다이나믹 ISP라는 논문입니다. 어, 예, 이거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다이나믹 I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ISP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ISP 자체는 이런 펑션들로 구성이 되는데, 뭐 트레디셔널한 그러니까 컬러 컬렉션이나 이제 화이트 밸런스 같은 이런 트레디셔널한 ISP로 구성이 됩니다. 다만 이 이제 펑션들의 이제 그 파라미터를 이제 그 뉴럴넷을 통해서 이제 바꿔주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퍼스트 프레임과 세컨드 프레임이라는 두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두 프레임은 이제 시간적으로 연속된 프레임일 텐데, 여기 이제 퍼스트 프레임이 이제 ISP에 적용이 되면 이런 이제 적용된 결과가 있을 텐데, 이 결과가 이제 디텍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디텍터에 이제 피처 디텍터까지 이제 통과를 하면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한 이제 그 피처 정보가 있을 텐데, 이 피처 정보를 이제 뉴럴넷으로 구성된 컨트롤러를 통해서 피처 정보를
이 ISP의 함수들의 파라미터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뀐 이런 ISP 함수들은 이 세컨드 프레임에 좀 더 최적화되게 이제 그 세컨드 프레임을 좀 다른 결과로 바꿀 수 있고, 이 결과로 인해서 이제 처음 프레임에서 통과됐을 때는 이렇게 디텍팅하기 어려운 결과였는데, 세컨드 프레임을 아니, 퍼스트 프레임을 통해서 ISP의 파라미터를 바꾸고 이 바뀐 ISP를 세컨드 프레임이 통과하면 이전보다는 더 이제 쉽게 디텍팅 돼서, 이 I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디텍터가 이해할 수 있는, 좀 이해하기 쉬운 ISP로 바꿔준다라는 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ISP, 유럴렛이 ISP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뭐, 결과를 제가 이제 여기 실어오지 못했지만, 네, 조금, RGB를, 그냥 RGB 이미지, 이렇게 RGB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냥 RGB 이미지를 디텍터에 적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ISP를 거쳐서 이제 적용을 하면, 좀 디텍팅 성능이 높아집니다. 네. 혹시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아, 진행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트레이닝이 진행이 될 때 이제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라미터를 이제 프리즈 시켜놓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디텍터가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수습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RGB 이미지로 이제 프리 트레인된 디텍터를 이용을 하는데, 이제 프리 트레인드 되면 이제 약간 파라미터 고정되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약간, 네. 음, 이게 이제 이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에 대한 논문에서 이제 명확한 답변은 없긴 해서, 이제 아마도 이제 이 이미지가 4,000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이제 소개는 했는데, 그걸 보면은 어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명확하게 말한 부분을 제가 이제 찾지는 못해가지고. 혹시 저만 좀 덥나요? 에어컨. 예, 에어컨 좀.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ISP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다이나믹 ISP 같은 부분엔, 다이나믹 ISP 같은 경우에는 이 ISP가 이제 트레디셔널한 펑션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트레디셔널한 펑션들로 구성이 되고, 이제 퍼스트 프레임과 세컨드 프레임, 이런 이제 둘 프레임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세컨드 프레임에서는 이 디텍팅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디텍팅하기 쉽게 만든다는 이제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ISP가 트레디셔널한 한 펑션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이제 ISP 전체가 이제 뉴럴넷으로 구성되면서 어, 다이나믹 ISP와 같이 이런 두 프레임의
그 관계를 이용해서 좀 디텍션을 쉽게 만드는 이런 방향의 연구를 이제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사이즈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그리고 이제 ISP 전체가 이제 뉴럴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GenISP라는 이제 모델을 설정을 하였고, 이 모델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프레임 간의 정보 관계를 이용해서 디텍팅을 쉽게 만드는 과정을 하기 위해 베이스라인의 구조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변경을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수행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베이스라인으로 정한 이제 GenISP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enI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모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컨브 와이트 밸런스, 그리고 컨브 컬러 커렉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이제 이미지를 파라미터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이 이미지를 파라미터로 바꾸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이나믹 ISP에도 이제 ISP가 이제 트레디셔널한 ISP를 사용을 하고, 이 ISP에 맞는 이런 파라미터를 바꿔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젠 ISP도 이 이미지를 파라미터로 바꿔주니까 다를 거 없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이내믹 ISP 같은 경우에는 그런 ISP의 그 형태 같은 게 이제 다 트레디셔널한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ISP가 이제 완전하게 이제 뉴럴넷이 아닌데, 이런 젠 IS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미지를 파라미터로 바꾸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뉴럴넷으로 돼 있어서 약간 다이내믹 ISP와는 다른 차별점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이 컨볼루션 와이트 밸런스 그리고 이제 컬러 커렉션 이 두 모듈은, 그래서 이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제 와이트 밸런스 그리고 이제 컬러 커렉션 매트릭스로 이제 이미지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꿔진 이제 매트릭스를 이미지에 적용을 해서 다음 이제 모듈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샬로우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모듈을 통과한 이제 이미지 결과가 나올 텐데, 이 이미지 결과를 이제 인핸싱 해주는 말 그대로 이제 얇은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ZISP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의 Y 밸런스와 이제 컬러 커렉션을 적용하는 순서로, Y 밸런스와 컬러 커렉션을 컬러 커렉션 순서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CPR 21년도 리컴피그 ISP 같은 경우에 이 논문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ISP를 구성하는 펑션들, 예를 들어서 세 가지 펑션이 있다고 하면은 이 ISP를 통과하는 이미지가 어떤 태스크에 쓰일지에 따라서 이 펑션들의 각각의 이제 최적화된 순서가 다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제 이미지 리스토레이션에 쓰이는 이미지다라고 하면은 펑션 1번, 3번, 2번 순서로 이제 구성된 ISP가 이 태스크에 제일 최적화된 ISP고, 만약에 이제 이 이미지가 오브젝트 디텍션에 사용된다 하면은 이 함수를 이제 2번, 1번, 3번 이 순서로 구성하는 게 이 태스크의 최적의 결과를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이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를 저는 이제 젠 ISP에 이제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젠 ISP의 위 구조를 이제 저는 이제 아래와 같은 구조로 바꾸게 됐는데, 이런 아래와 같이 바꾼 구조가 어떻게 이제 와이 밸런스 컬러 커렉션 순서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이미지마다 순서가 바뀌냐,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젠 IS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이 밸런스와 컬러 커렉션 이 순서가 고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이미지가 이 두 모듈을 통과하게 된다면 각각은 이제 와이 밸런스 그리고 컬러 커렉션 이런 매트릭스를 이제 결과로 내놓게 될 텐데, 이런 매트릭스를 결과로 내놓게 되는 과정은 이제 각각의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 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결과가 이제 64 길이의 이제 피처로 나오게 됩니다.
이 피처를 각각 이제 그 9개 그리고 3개로 바꾸는 이제 MLP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매트릭스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매트릭스를 한 번이 아니고 이제 2번을 사용해서 이 각각의 이제 매트릭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 2개를 이제 더하자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더하는 게 어떻게 이제 그 적용되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고정된 순서로 나온 이제 그런 매트릭스가 있을 때, 만약에 이 이미지를 통과해서 이제 이 이미지가 컬러 커렉션이 적용이 되는 게 만약에 적합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Y 밸런스 쪽에서의 결과물이 이렇게 이제 정상 값에 비해서 이제 어떤 숫자 D로 스케일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D 값이 만약에 크면 클수록 이제 이 두 매트릭스의 합은 이제 이 정상적인 이제 컬러 커렉션의 경우에 가까워지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미지가 적용이 됐을 때 Y 밸런스만 적용을 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이제 이 컬러 커렉션 매트릭스의 결과물에서 이제 스케일링이 되어서 이 두 매트릭스가 많이 더해지게 된다면 이 정상 경우에 이제 매트릭스에 가까워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런 구조를 변경을 해서 이제 한번 이 구조가 제가 생각한 대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구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구조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다면 이제 Y 밸런스, 컬러 커렉션 순서, 그리고 이제 컬러 커렉션 Y 밸런스뿐만이 아닌 Y 밸런스를 2번 적용하기, 그리고 컬러 커렉션 2번 적용하기,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한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한 순서의 ISP를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이제 뭐 디텍션 성능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그런 과정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멀티프레임 ISP라는 구조에서 이제 글로벌 ISP에 해당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구조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이제 그 다이나믹 ISP를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그 첫 번째 프레임과 두 번째 프레임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첫 번째 프레임에서 디텍션 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디텍션 하기 쉽게 만든다 였는데, 이런 이제 쉽게 만드는 그 과정이 이제 뭐 ISP가 전부 이제 뉴럴넷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뉴럴넷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을 때 이 두 프레임 간의 정보를 이제 뉴럴넷에 적용을 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제가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했을 때는 그런 방법론 같은 거를 거의 발견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넷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정보를 적용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서 만약에 디텍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 디텍트가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디텍트를 했다면 이 이제 디텍팅된 이 구역의 정보를 이제 그 ISP에 전달을 해주면은 더 쉽게 이제 좀 디텍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반영된 구조가 이제 로컬 ISP라는 구조입니다. 이 로컬 I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 로컬 ISP에 어떤 이미지가 이제 있다. 이미지와 로컬 ISP에 이제 그 입력되는 정보는 이제 커런트 프레임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프리비어스 프레임에 이제 디텍팅한 이제 그 디텍트의 위치가 2개가 이제 그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2개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처음 가정을 한번 하고 가는데, 이 프리비어스 프레임과 커런트 프레임 사이의 시간차는 작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프레임 간에 존재하는 오브젝트 종류와 위치가 이제 유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프리비어스 프레임에서 디텍팅된 오브젝트들은 이제 커런트 프레임에서도 거의 비슷한 위치와 종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디텍팅된 이 위치만 추가적으로 이제 ISP를 적용을 하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오브젝트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위치에 어, 간단하게 이제 컨볼레이션 레이어를 통한 ISP를 한 번 더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약간 인핸스하는 방식으로 이제 퍼스트 프레임 정보를 이용해서 세컨드 프레임을 디텍트하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순서를 바꾸는 방식이나 아니면 로컬 ISP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이제 이게 완성된 연구가 아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이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단표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표는 이제 디텍터에 이제 일반적인 RGB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 이미지 VID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AP가 이제 6.79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enISP, 베이스라인으로 성한 GenISP를 이 이미지 VID 로우 데이터 셋으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GenISP의 결과를 딕터에 다시 넣었을 때는 0.658로 RGB 이미지보다 더 낮은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제 로컬 ISP를 이제 추가를 한 경우에는 이제 0.69로 이제 RGB 이미지만 디텍터에 넣었을 때보다 더 이제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ISP를 적용을 할 때 와이트 밸런스나 컨볼루션 레이어의 순서를 바꾸는 서핑 과정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0.745로 이제 RGB만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디텍팅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지금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거 발표를 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저는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프레임적으로 이제 약간 시간적으로 연속된 도메인을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트레디셔널 ISP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이제 이 아키텍처로 고정이 되는데, 이제 아키텍처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매트릭스가 나오게 될 텐데, 이 매트릭스 측면에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이미지에서 첫 번째로 이제 컬러 커렉션이 적합하다라고 이제 만약에 이 모듈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와이트 밸런스하고 컬러 커렉션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컬러 커렉션이 더 적합한다면 이 와이트 밸런스는 사실상 이제 모든 부분이 0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와이트 밸런스가 더 적합하다고 하면은 컬러 커렉션 부분이 이제 0으로 가게끔 그런 이제 MLP가 이 매트릭스 자체를 스케일링 할 거라는 이제 생각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게 진짜 제 생각대로 이게 이루어지는지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는 지금까지 의도대로 뭔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리컨피그 ISP에서는 이제 그 태스크별로 이제 다르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좀 확장을 해서 그럼 이미지별로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저는 이제 이미지별로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 이제 함수를 바꿔서 뭐가 더 이제 이미지별로 예를 들어서 와이트 밸런스가 먼저 적용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은 컬러 커렉션이 더 적용되면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와이트 밸런스 두 번 적용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이제 네, 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뭐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조사를 한 부분은 아니라서 이제 부분은 앞으로 이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 타겟을 하는 게 휴먼 비전이 아니고 이제 머신 비전, 디텍터 비전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ISP를 통과한 결과 자체는 이제 이미지인데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각적으로 만약에 이제 본다고 하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추적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함수 값, 매트릭스 값을 통해서 이제 가급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매트릭스 값은 그냥 이제 이미지를 적용할 때마다 나오는 건데. 네, 매트릭스를, 네, 인퍼런스 할 때마다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가능한 조합은 이제 네 개고, 이제 이거가 이제 어느 것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베이스라인의 두 매트릭스,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두 이제 네트워크 통과했을 때, 이 매트릭스 간의 이제 약간 차이를 보면 좀 어떤 건지 이제 대략적으로 좀 기준을 잡아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가능한. 네, 어노테이션 정보 같은 것도 다 있으면. 세그멘테이션, 네,
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RGB 데이터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이제, 어, 말씀 한번 참고해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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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그렇게 하면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라미터의 값을 이제 이렇게 와이트 밸런스나 컬러 커렉션 같은 이제 트레디셔널한 모양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놔서 그나마 좀 학습이 좀 빠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통째로 이제 뉴럴넷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제나이스피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좀 파라미터 수가 좀 많아질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뉴럴넷으로 전부 구성하는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유넷 구조를 띠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탐색을 해봐야, 그리고 이제 구성을 해서 실제로 이제 결과를 한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파라미터가 늘어지면 이제 실시간 인퍼런스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마도 모듈도 모듈일 텐데, 이제 로우 이미지 자체가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 메가 단위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데이터 수집 자체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이제 뭐 구조를 만약에 뭐 이런 구조가 있다, 이 성능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RGB 이미지 인풋으로 하는 구조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양이 적어가지고, 그것 때문에라도 아직 쉽게 뭔가 하드웨어적이나 이런 걸로 도입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ISP의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약간 좀 애매한 게, 이제 ISP 자체가 애초에 이제 그 사람이 보기 좋게 만드는 건데, 사람이 이게 같은 이미지에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를 뭔가 수치화하는 게 약간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성능을 높인다? 라는 게 약간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어, 네. 네. 감사합니다.